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5회 서대문구의 제2차 정례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회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채창하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 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하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서대문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이승원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일대를 붉게 물들인 단풍을 미처 다 만끽하기도 전에 벌써 찬바람이 맺었습니다. 지난주 입동이 지나가기도 했고 떨어지는 낙엽들과 섞인 찬 공기에 겨울 냄새가 더 짙어진 요즘입니다.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일을 맞아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도 어느새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지금 2023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돌아보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서대문구의 안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올 초에는
정책지원관 7명 전원을 배치하였고 별도로 정책지원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정책지원관 모두가 의원들과 열심히 손발을 맞춰 나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지난 5월에는 제9대 의회 처음으로 의회 공무국외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서대문 구의회는 지난 8대 의회에서부터 공무국외 출장 문화를 더 투명하게 만들기에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 역시 출장을 통해 보고 느낀 모든 것을 결과 보고서로 담아 심의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공무국외 출장 결과를 주민 앞에서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특히 주민 보고에는 타 기초의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선도적인 행보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15명 의원 모두가 입법활동과 정책 연구에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실제 9대 의안 통계를 보니 우리 의원들의 직접 발의한 조례가 88건에 달합니다. 이는 구의원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주민을 위한 입법활동에 진심으로 임하고 어느 때보다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자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의원 연구단체 활동도 열심히 해주셨는데요. 현재는 도시혁신연구회, 문화예술 활성화연구회, 전통시장 지역축제 진흥연구회, 의회개혁발전연구회 이렇게 4개 연구단체가 각각 심도 있는 주제로 공부하고 있는 만큼 서대문구를 위한 발전상이나 지방자치를 더 단단히 하는 좋은 정책들이 더 많이 나올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돌아보면 여전히 아쉬움이 남고 우리 구의회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넘쳐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팽팽하게 각을 세우는 일이 있기도 했고 의회 내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로 혼란이 계속되는 한 해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들 역시 모두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깊은 성찰은 물론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구의원의 존재의 의미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 그 속에서 더 좋은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의회와 구청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해야 비로소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와 구민들을 위해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이 지금 이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그동안에 얽힌 실타래를 풀고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협치가 간절합니다. 모쪼록 새로운 2024년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40일간 진행하는 이번 정례에는 조례안을 비롯하여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업무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쉴 틈 없는 일정으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구의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인 행정사무감사와 본 예산안을 심사하는 회기인 만큼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역할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야를 떠나 우리 국민의 대표자로서 서대문구가 시행하는 사업과 정책 하나하나를 날카롭게 평가하고 예산의 쓰임을 명확하게 서대문구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향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국내의 정세 불안, 계속되는 고물가, 고금리 사항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들의 생활을 직접 살피고 분석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2024년에는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안전 시스템에서부터 지역경제, 복지, 문화 등 각종 사업 진행을 세심히 살피고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과 사회 안전망을 더 촘촘히 할 수 있도록 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2024년은 구대의회도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서대문 구청 역시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가시적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사업 심의에 있어 그 목적과 추진 방향을 철저히 살피고 서대문구 전체 균형 발전이라는 큰 목적에 부합하는지 세심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역시 모든 부분에서 날카롭고 가감없는 지적을 통해서 올해 정책들을 평가하고 변하는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민생 안정과 복지 사각 해소를 위해 철저하게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원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입동이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때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빈대가 발견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대문구는 유동인구가 많고 대학과 기숙사도 많은 도시인 만큼 구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백일해 등 기억 속에 잊혀졌던 전염병도 심심찮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모두가 방역 체제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우리 국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각자의 이치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이성훈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의회 사무국 직원 모두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 진행될 긴 정례의 기간 동안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성원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서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대문 구의 이동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95회 제2차 정례를 맞이하여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지역 발전에 총력을 다할 것을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이후 서대문 지방정부는 지난 1년 4개월간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은 물론 서부권 중심도시 도약하기 위한 발전 기반 마련에 총력을 다했었습니다. 구의회의 지원과 협력, 집행부의 끊임없는 노력, 무엇보다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올 한 해 여러 방면에서 의미 있는 결실을 이루었습니다. 먼저 도시 개발과 환경 개선 분야에서 구민의 주거 환경 개선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조합 공정 간담회와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진행했었습니다. 특히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현재까지 1,822명이 현장 참석하는 등 뜨거운 참여 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취임 직후 관내 정비구역이 38개소에서 현재 53개소까지 증가했으며 특히 민선 8기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인왕시장 유진상가 개발이 지속적인 소통과 설득 끝에 주민 합의를 이루어
73.2%의 높은 동의율로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신청하여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내년에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가현 과선교 공사와 금화터널 인근 도로 개설 등 지역 수건을 반영한 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연세대와 이화여대, 명지대는 물론 관내 아파트 주차 공간까지도 지역과 공유하도록 하는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행복 100%에 기여하는 글로벌 핫플레이스 홍계천 폭포 카페는 10월에만 5만여 명이 방문했고 틱톡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1000만 뷰를 기록해서 대한민국의 명소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4월 문을 연 이후에 4억 8천만 원의 누적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이번 11월 달이 지나면 6억이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발생한 수익 판매 수익금은 청년의 미래를 위한 장학기금으로 운영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산 황토길은 지난 8월 17일 개장 이후에 17만 6천 명이 방문하는 등 구민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여가에 기여하는 대표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분절된 복지 체계를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연계하고 복지 순찰대를 신설하고 안녕 살피미를 위촉하는 등 현장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발굴에 힘쓰고 있으며 자립준비 청년과 1인 가구 지원 정책, 또 여성 안심마을 지원, 또 서부권 지역 유일 공공산후조리원 개설 등 사회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한 서대문구 복지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을 사정을 잘 아는 주민을 반장으로 위촉하여 구정 평가와 이웃 돌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뚜렷한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교육문화 분야에서는 서대문 진로진학센터와 인생케어 평생학습관 개관으로 우수 교육도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여자 실업농구단 창단과 함께 서울 시민체육대전에서 2년 연속 종합 우승의 쾌거를 이루고 스포츠 명문 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특히 신촌 글로벌 대학문화축제에서는 나흘간 무려 5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하여 글로벌 문화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경제 일자리 분야에서도 2023년 상반기 서대문구 전체 점포당 매출이 전년 대비 20.3% 증가하면서 서울시 자치구 중 3위를 기록했고 청년 취업사관학교와 캠퍼스타운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기에도 상시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지능형 CCTV를 확충하는 등 안전 분야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외부 기관 수상으로 이어져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공약 실천 계획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SA 등급에 선정되었고 전국 최초 자립체험주택 등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세심한 정책 지원으로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국무총리상, 대한민국 국토대전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청년 친화 헌정 대상 종합 대상 2년 연속 수상, 또 정보공개 종합평가 우수 최우수, 정보 합동평가 우수부 지정 등 많은 분야에서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11월 현재까지 경제활력 및 일자리 분야를 비롯한 64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총 185억 원의 외부 재원을
확보하기도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32건에서 55억을 했는데 금년은 185억을 달성한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깊은 신뢰와 지지의 전체 공직자가 큰 힘을 얻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서대문구는 2024년도 예산안을 중앙의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맞추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줄일 것은 과감히 줄이고 써야 할 곳을 토대로 쓰는 선택과 집중의 투자 전략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민생 안정과 경기 활력, 미래 대비 성장 동력 확보, 국민 안전과 취약계층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9.6% 증가한 8,262억 5천만 원으로 일반회계 8,148억 원, 특별회계 113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속 통합 개발로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 서울 중심 도시로 도약을 이루겠습니다. 생활 SOC 확충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 환경이 개선되어 도시 전체 성장까지 견인하는 지역개발 사업은 구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 대상지를 적극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인왕시장 유진상가 통합 개발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소통 강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73.2%의 주민의 뜻을 모은 만큼 내년도 신규 정비사업 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사업 가속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부가현 제2구역과 3구역에 내년 중으로 관리처분 인가가 반드시 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53개소 정비사업 또한 사업의 속도와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주체인 조합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비사업 아카데미 이수를 의무화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갈등은 조합과 구청,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찾아가겠습니다. 구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없도록 재조합 운영 실태를 더욱 철저히 감독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의선 지하와 입체 복합 개발과 서부선 경전철, 연세로 지하 개발, 광북 횡단선 신설 등 우리 구 가치 상승을 가져올 대규모 개발 사업 실현에도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 항공교통 상용화 등에 대비한 미래 신청사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의 스마트 플러스 빌딩 얼라이언스에 참여하는 등 국가적 첨단 전략 산업을 우리 구가 앞장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민 행복 100%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 주거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최근 틱톡이라는 해외 쇼폼 플랫폼에서 카페 폭포 관련 영상의 조회수가 전체 합계 1,000만 뷰를 기록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외국인의 방문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소셜미디어 홍보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카페 폭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명소가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연계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제설기지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충하고 복합 문화시설을 추가 조성함으로써 수변 문화공간의 매력을 더욱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연 뜨란치 아파트 뒤편 안산 1.3km 구간에 황토길을 추가로 조성하고 백년산에는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능선길을 3km를 내년 6월까지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숲 체험장, 또 시니어 운동 공간이 마련된 복합 힐링 공원을 조성하는 등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을 더욱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유기동물 입양 상담과 동물 매개 치유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개소함으로써 반려인구 1,500만 시대에 발맞춰 사람과 동물이 공존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경운 지하 주차장 조성 타당성 조사와 한성과학고 통학로와 응암로 구간의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생활 속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증가하는 일상 속 무차별 범죄는 물론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일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생애를 돌보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의 52.8%인 4,806억 원의 복지 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자립준비 청년과 아동보호시설, 어르신과 장애인, 1인 가구 등 사각지대 없이 취약계층 모두에게 힘이 되는 복지 안전망 구축에 매진하면서 출생에서 노후까지 생애 주기별 인생케어 복지 모델과 서대문만의 특화된 복지 정책을 더욱 구체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를 대비하여 기초연금과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물론 퇴직 전 경력을 살린 일자리 지원 정책과 무료급식을 계속 지원하면서 어르신을 더욱 세심히 모시고 임신 축하금과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내식 있게 운영하는 등 저출생 위기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홍제 홍은권역 종합보육시설 건립, 또 서울형 키즈카페 확충과 우리 동네 키움센터 전동의 설치를 가정의 출산과 육아 등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병변 장애인 비전센터와 가재울 데이케어 센터 등 공공복지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 분야, 민간 위탁 행정 사무는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수탁자가 선정하고 관리 감독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상권 성장 동력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의 역동성을 불어넣겠습니다. 4대 권역 상권 활성화와 지역 경제의 기초가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제도약을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핵심 상권인 신촌 이대 지대역은 2년 차에 접어든 신촌 로컬 브랜드 상권 강화 사업과 이대 상권 팝업 스토어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통해서 방문객을 유인하고 매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서 서대문 사랑 상품권을 올해보다 100억 증액한 500억 규모로 확대 발행하여 노란우산 공제 등 정책 자금을 확대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돕겠습니다. 미취업 청년을 위한 취업 역량 강화, 퇴직 중장년에게는 전문성을 살린 재취업 지원 등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동행 일자리, 어르신과 장애인 일자리 등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 제공하여 취약계층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부한 교육자원,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교육문화도시 서대문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계층 간 교육 격차도 선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연세대학교와 연계해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진로 진학센터의 역할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교육경비 예산을 지난해 대비 2배인 100억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 활성화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안산 봄비축제와 독립축제, 신촌 글로벌 대학문화축제 등 우리 구의 역사와 지역 특색을 반영한 축제 콘텐츠를 한층 업그레이드하고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축제와 공연을 기획하여 생활 속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각종 체육단체를 적극 지원하고 생활체육인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선보이는 구민체육대회를 새롭게 마련하여 지역사회와 화합과 구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더 많은 학교가 구민 여러분께 체육시설을 개방하도록 시설 관리를 전담하는
스쿨 매니저를 파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동화 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지역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숙고 끝에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선 8기 2년차에 접어드는 2024년은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정책과 그리고 우리 구 전체의 발전과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에 전력을 다해 매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꼭 필요한 사업을 막힘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연봉선입니다. 이번 제2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에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오인혜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적극 행정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5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0건을 포함하여 총 3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3일에는 김덕현 의원의 3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 및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1일, 10월 25일 제9차, 10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원 징계 요구건에 대해 계속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30일 회의를 개회하여 이번 제295회 정례에 의사 일정을 협의하고 회부된 2건의 안건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하위직 공무원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2023년도 제14차부터 16차까지 간주 처리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제2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제2차 정례에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5회 제2차 정례에는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 40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 일정은 전자의 시스템과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항 제2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제2차 정례에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이진삼 의원과 주의사 위원을 제295회 서대문구의 제2차 정례에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덕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덕현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295회 서대문구의 제2차 정례 기간 중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주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한 안으로 본 의원과 3명의 동료 의원이 2023년 11월 6일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 요구일은 2023년 11월 13일, 12월 21일, 22일, 사흘이며 출석 장소는 서대문구의 본회의장이고 출석 대상은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간 중 국장 및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과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동장,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의 시스템에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과 제295회 서대문구의 제2차 정례의 의사 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대문구의 회의규칙 제65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김덕현 의원의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2024년 서대문구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급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한복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획재정국장 강한덕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2024년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 유지하에 주민생활 안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주요 정책 과제 이행을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4년 예산안 총 규모는 8,262억 원으로 금년보다 724억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일반 회계는 8,148억 원, 특별 회계는 1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먼저 일반 회계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163억 원 감소한 1,1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의 수입은 문화체육시설 등의 사용료 수입이 증가하고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수입 등이 증가하나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구유지 매각 수익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41억 원 감소한 48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 재원은 전년 대비 421억 원 증가한 5,3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항목은 전년 대비 560억 원 증가한 1,15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은 836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및 이자 수입 31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활력 넘치는 경제 상생, 인생케어 평생 동행 복지, 교육문화 포털 구현,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재난재해 및 감염병 예방 등 5개 분야 10대 과제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첫째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3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로 전생에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과 생애 주기별, 대상별, 맞춤형 복지를 위한 사업비 4,2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로 문화충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야외 활동을 지원하고 교육 1번지 조성을 위한 교육문화 포털 구현 사업비에 39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로 교통, 주거, 인프라 및 수변, 녹지 공간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제고하기 위해 2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재난, 재해 및 감염병 등으로부터 구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 2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소규모 노건축물과 민간 건축 공사장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건축안전특별회계 10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에 4억 5천만 원, 주차장 설치 및 불법 주정차 단속, 공영주차장 등을 관리하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98억 9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쪽 명시 2월 사업입니다. 당해 연도 집행이 어려운 명시 2월 예산은 총 34개 사업 335억 원으로 영천시장 독립문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에 77억 원, 자원상가 및 홍제 역세권 정비사업 55억 원 등입니다. 설명자료 8쪽입니다. 2024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해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고향사랑기금, 청년희망대림기금을 신규 설치해서 총 14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4년 기금 운용 규모는 금년보다 112억 원 증가한 1,364억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의 타회계 및 기금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402억 원, 국가자 이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비에 75억 원, 중소기업 융자 지원에 30억 원, 재난 예방 및 응급 복구비에 6억 원, 도로 굴착 복구 및 정비 공사에 9억 원, 부가현 과선교 설치 공사 8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말 예치금은 74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규모는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 예산안은 국민의 안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이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 서대문구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자 하는 안으로 활동기간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며 동조례 제9조 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덕현 의원, 김양희 의원, 박경희 의원, 소호성 의원, 안양식 의원, 이용준 의원, 강민하 의원, 주희삭 의원, 홍종희 의원 이상 9분을 추천하겠습니다. 의원 선임 추천 명단은 전자회의 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기명 투표에 앞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원을 전자회의 시스템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예, 의의가 있으신 존경하는 윤현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현희 의원입니다. 예결위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본 의원이 대표로서 약 10여일 전에 부의장실에서 당시 소호성 위원장님 또 우리 예산결산위원장으로 김양희 위원장을 선임하고 잠정적으로 그다음에 김덕현 위원장, 본 의원에서 4명이 우리가 합의를 봤어요. 근데 지금 자꾸 금요일부터 내가 금요일 밤 8시에 퇴근했는데 7시에 밤 7시에 찾아와가지고 도대체 왜 누구를 대상을 추천하고 싶냐 물어보니까 비례대표 안양시 의원을 추천하고 싶다. 이유가 뭐냐? 설명을 다 해드렸고 해서 또 어젯밤에 또 문자가 또 왔어요. 밤늦게. 그 문자를 내가 사실 안 봐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원내 대표로서 우리가 다 합의를 본 건데 의장이란 어떤 권한으로 이거 행사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은 가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시 우리 민주당 의원들끼리 의총을 하든지 해서 다시 논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가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전자회의 시스템의 기존 추천 명단대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회의규칙 제4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이원 선임의 건에 대해 무기명 전자투표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개인 화면에 재석 버튼을 마우스를 사용하여 클릭해 주신 후 책상 안에 비치된 무균형 투표기를 이용하여 화면에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끝났나? 14명. 한 분이 없잖아. 한 사람이 없잖아. 한 명이 지금 반대 저기 아니도 그냥 진행하도록 할까요? 자, 오늘의 회의 진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5명, 찬성 5명, 반대 7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사무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3일 윤희원 의원께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위원회 조례 제7조 1항에 따라 동사무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희원 의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희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동사무 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은 서대문구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접촉하여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한 행정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구 본청의 각 부서보다 주민의 생활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행정에 대한 의회의 통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단 하루에 불과하며 그조차 전체 동이 아닌 극히 일부 동에 국한하여 실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모든 동에 대한 실태 점검을 통해 동 행정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 위해 동 사무 실태 점검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사무 점검 특별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 의원 14인으로 구성하고 7명씩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원님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 점검 특별 활동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로 윤현 의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로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내개동에 대해서 매년 사무감사 활동 감사를 하고 있고, 또 그렇다 그러면 또 점검활동에 중복 되는 점과 또 14개 동주민센터 업무는 보통적으로 대동소이하고 또 자체 사업이 별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공통 그 사무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보고를 받고 있는 걸로, 통합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동절기 현안 업무 수행 중에 바쁜 동장님을 의회에 출석해서 사무점검을 받도록 하는 것은 동호 업무에도 또 지장에 초래하는 것은 곧 지역 주민들에게 또 지장을 초래하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고민을 하고 그 부분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운영회를 통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소수 의견을 내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아니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해서 여기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사무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사무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제적의원 15명, 찬성 9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사무점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전자회의 시스템의 상의 명단과 같이 의장과 4명의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 모두를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인사에 관한 사항인 본 안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회의규칙 제4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사무점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무기명 전자투표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개인 화면에 재석 버튼을 마우스를 사용하여 클릭해 주신 후 책상 안에 비치된 무기명 투표기를 이용하여 화면에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사무점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재석위원 15명,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위직 공무원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의회 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이용준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준입니다. 제294회 서대문구의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회의에 부의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일수 조정 및 특별휴가 확대를 통해 공무원의 복무제도를 더욱 효율성 있게 운영하고 서대문구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근무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0호 하위직 공무원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저임금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20, 40대 하위직 공무원들의 퇴직률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하위직 공무원들의 보다 안전된 정착을 위한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더욱 건강하고 희망적인 공직사회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서 일부 자구를 자연스러운 내용으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 내 안건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4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위직 공무원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위직 공무원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은 재석 의원 15명, 찬성 14명, 기권 1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집행기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대문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를 비롯하여 총 2개 위원회에 전자회의 시스템의 내용과 같이 위원을 추천하는 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집행기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재석 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27조 2 규정에 의하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발언 시간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 내용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윤희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희원 의원입니다. 오늘은 저희 서대문구의 행정동 명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해 안양시 주민들이 석수 3동은 축운동으로, 관양 1동은 관양동으로, 관양 2동은 인덕원동으로 각각 변경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도 마찬가지지만 그동안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행정동의 명칭을 숫자로 구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칭에서 그 지역성과 고유성이 잘 드러나지 않고 또 안양시 주민들은 이런 상황에 그 불만을 느껴서 행정동의 명칭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정동 명칭이 뭐 그리 대수인가 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고유한 이 지역 명칭은 장소 브랜딩이라는 차원에서 무형 자산이 되고 또한 또 지역의 경제적인 이득도 가져올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례로 강원도 영월군의 경우 2009년 10월 하동면을 김삿갓면으로 개칭했고 또 관광 수입과 지역 특화 상품 판매에 증가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인천광역시 남구도 비유 백제의 역사성을 살린 그 미치올구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지역의 인지도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해 보니 제 지역구가 딱 이 사례에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가자 1, 2동, 북가자 1, 2동, 동명칭이 동주민들의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이나 자긍심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는 점이나 앞서 말씀드린 경제적인 효과까지 고려해 보면 행정 편의주의만 느껴지는 이런 식의 동명칭은 변경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과자라는 명칭도 그렇습니다. 이는 이 지역의 옛 명칭이라 할 수 있는 우리말인 가재울을 단순히 한문으로 음치한 것입니다. 조선시대 국립 숙박시설인 홍제원이 위치했다고 하여 홍제동이 된 경우나 조선시대 궁궐인 연희궁이 위치했었다고 연희동이 된 경우에 비해 아무래도 어쩐지 정이 들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동네만의 지역성과 역사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여 자료를 찾아보니 제 지역과 관련된 앱 명칭이 꽤 있습니다. 가좌의 어원인 가재울은 원래 가장자리 마을이란 뜻이고 그 큰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후에 맑은 물이 흘러 가재가 살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마을이란 의미로 변했습니다. 이 모래내는 개천에 모래가 많다고 하여 모래내라고 불렀다고 하고, 영가초등학교 인근은 초등학교 앞 화산군묘 앞 큰 거북 받침에 비가 있어서 거북골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남가자 1동은 가재울동이라고 명명하고, 남가자 2동은 그대로 남가자동이라고 변경했으면 합니다. 행정동 명칭 변경을 하다 보면 주민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 과정의 절차에 비용과 시간도 꽤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오랜 기간 사용해온 명칭을 버리고 새로운 명칭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의견 수렴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동 명칭 변경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실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번거로운 작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사는 동네의 명칭을 변경하는 과정 참여하게 되면 주민들은 자신의 명칭을 보유한 지역에 애착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도시화로 인해 주민들의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애정을 가지기 힘들어지는 이 시대에 어디에도 정서적인 유도감을 느끼기는 큰 사회적 자본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 여러분도 행정동의 명칭이 서대문구 구민들이 우리 지역에 더 많은 애착이 갈 수 있도록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윤희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 주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근무하시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안양식 의원입니다. 다들 잘 인지하고 계시듯이 지난 여름 신길림역 그리고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SNS와 인터넷 게시판에는 비슷한 범죄를 일으키겠다는 협박성의 글들이 넘치기도 하여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자치구는 무차별 범죄 대응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기도 하였고, 자치구 나름대로 경찰과의 협조 강화, CCTV 추가 설치, 자율방범대 활동 강화 등으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를 범죄에 조금이라도 덜 취약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이런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안산, 궁둥산, 백년산의 둘레길이나 우리 서대문구의 어느 골목길의 구석이라도 범죄 현장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만으로는 우리가 지난 여름에 목격한 묻지마 범죄 혹은 이상 동기의 범죄를 제대로 예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신림역이나 분당 서현의 사건이 그곳에 CCTV가 없었다거나 또는 경찰의 대응이 늦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분당 서현의 경우 경찰은 신고를 받고 3분 만에 현장에
포착했을 정도로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이 흉악한 사건을 사후 대처밖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수정 경기도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무차별적 살상을 저지르는 가해자 18명 중 10명이 외톨이 유형이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작년에 수행한 고립 은둔 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12만 8천 명, 즉 서울시 인구의 약 4.5%가 고립 은둔 청년이라고 합니다. 학계에서는 정서적 또는 물리적 고립 상태가 6개월 이상 유지되는 경우 등을 고립 청년이라고 규정한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이들이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은 시험난으로 인한 좌절감, 학교나 가정에서 받은 폭력에 의한 정신적 고통, 관계 맺기에 대한 두려움 등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사회에 나오지 않고 고립과 은둔을 계속할 경우 청년층의 은둔 그 자체로 인한 사회 활력의 저하나 자살과 고독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지난 여름 목격한 바 그대로 대중을 향한 묻지마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저는 복지행정의 일선에서 주민들의 삶과 직접 마주하고 있는 지자체야말로 이런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그럴 능력이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대응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영등포구는 고립 청년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무직 청년들의 출퇴근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니트 컴퍼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도봉치유학교나 청년 포레스트를 운영하여 은둔 청년들의 사회로의 복구를 돕고 있습니다. 중구는 1인 가구 지원 부서를 신설하고 1인 가구를 위해 카페 더 싱글즈를 개설하여 이 카페를 통해 1인 가구를 위한 각종 정보 프로그램 모임을 운영하여 20, 30대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어 현재 카페 회원이 1,0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대학교가 7개나 위치하고 청년층의 비율이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대문구는 아직 그런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서대문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이미 지난 2022년 12월 30일에 제정된 바 있으며 관련된 다른 조례들도 존재하기에 제도적인 기반은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대문구가 청년 정책과를 중심으로 청년의 경제적인 독립과 성장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치열한 경쟁의 시대 그리고 양극화된 시대에 살고 있는 안양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진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가전동 구의회의원 박진우입니다. 오늘 저는 적극 행정이 불러일으키는 효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차고지 설치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구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 수가 서울시 25개구 자치구 중 4번째로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애인 콜택시 차고지가 없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는 우리 구에도 장애인 콜택시 차고지가 생겼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것은 본 의원이었지만 사회복지과와 주차교통과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신 덕분에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내일 남일 따지지 않고 협업하여 해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적극 행정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로 본 의원은 구민을 위해 강남구에서 추진한 소아 야간병원 사례를 우리 구 실정에 맞추어 적용하고자 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의미로 적극 행정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저출생 심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같은 사회 변화에 발맞춰 야간과 휴일에 소아를 진료하는 야간 진료병원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정책은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인근 자치구에서도 찾아올 만큼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적용해보고자 보건소와 함께 회의를 진행했고 우리 구민의 야간 소아병원 요구도는 어떠한지 설문 실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민의 요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는 몇 가지 불가사의를 들이밀었습니다. 첫째, 관내에서는 이미 대형 병원이 있으니 야간과 휴일에도 응급실을 통한 소아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이었고, 둘째, 예산의 부족 문제와 마지막으로 이 정책을 협업해서 추진할 병원이 없다는 여건상의 문제였습니다. 본 의원이 느낀 첫 감정은 허탈함이었습니다. 저 세 가지 이유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었으며 그렇다 하더라도 대체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본 의원이 대체 방안을 직접 제시했음에도 보건소는 망부가대로 불가능을 주장했습니다. 좋은 사례를 만들어준 강남구는 관내 대형병원이 없어서 이런 정책을 실시한 것일까요? 또 관내 대형병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구민이 야간과 주말에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특별하게 더 편리하고 저렴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본 의원이 우리 관내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한 일이 있었지만 구민이라고 해서 더 이용이 편리하거나 더 저렴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높은 강남구는 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그렇지 못한 구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보건소의 결론은 허탈함과 패배감마저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판단은 섣부르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산 문제는 구의회와 구의원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서대문구를 만들겠다는 구청장님의 약속을 보건소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어기고 있는 이 상황이 매우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여러분과 기사 하나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강남구의 사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의사가 한 명뿐이라 야간 진료가 어려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2개의 의료기관이 연합하여 당번제로 야간 진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1인 의사로 운영되는 병원이 대다수인 것은 우리 구를 비롯하여 다른 자치구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결국 상황은 비슷한데 행정 수행의 적극성 차이가 주민들에게 질적으로 다른 공공 서비스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잊은 업무 처리가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 본 의원은 큰 아쉬움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구의원은 구의원의 위치에서 그리고 공무원은 공무원의 위치에서 각자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다르지만 이 둘이 추구해야 하는 목적은 같습니다. 바로 무엇보다도 국민의 편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도 안 되는 일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안 되는지 알려면 일단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구의원이라는 조력자가 대안을 제시할 때는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되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공무원 여러분, 인식의 전환 없는 기계적인 노력은 때로 불합리함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더 나은, 더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한 행정을 펼칠 자격이 있음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서대문구를 위해 세상을 바꾸고자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을 응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의결 및 의원님들의 발언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개설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개의 일치를 정해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제2차 정례의 제1차 본회의 사내를 선포합니다.